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이 좀 길어요. 왜냐면은 이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의 이야기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거라 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으면 오히려 이게 이해가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영상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은 좀 짧게 제가 당겨서 촬영을 할게요. 자, 219쪽에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219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와요. Family Resemblance라는 단어가 나와요. Family Resemblance, 가족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가족 유사성은 그 책보다는 요걸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내가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가족 유사성이요. 내가 가족의 일부분을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안 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공통되고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는 뜻. 이게 바로 가족 유사성입니다. 자, 이른바 어떤 한 가지 대상을 두고 그래, 야, 너 이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야, 네가 말한 거대로 보니까 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족 유사성이에요. 대상이 같은데, 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 자, 그래서 유사성, 비슷한 것이 복잡하게 겹쳐진 대상.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이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엄마 닮은 부분이 있고 아빠 닮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 유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말도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다르게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요. 제가 지금 권력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 파워. 우리가 정치 권력할 때 권력이요. 자, 이런 권력이라는 그런 개념도 어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강제성. 자, 너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자,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동서양의 역사를 봤을 때 사형, 그 다음에 감옥에다 가두는 거, 그 다음에 때리는 거, 폭력이요. 그게 권력의 일정한 속성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은 것에서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때리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인권을 준수하면서 자, 누군가를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어야 되고,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자, 넌 죽어야 돼 라고 결정은 했지만 막상 죽이지는 않고 집행을 안 하는 경우, 자,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좀 예전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아직도 지구상에서는 자, 사람을 자, 때릴 수 있고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냐면 권력이라는 속성이 요런 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도 요런 것도 다르게 보면 요런 것도 있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것도 있고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 유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220쪽에 위에서 15번째, 13번째 줄?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문학, 영화, 건축, 음악, 속담, 격언 같은 것들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서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키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전 2번으로 얘기를 할게요. 요거요. 여러분이 영화를 아무거나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영화 또는 감명 깊었던 영화. 영화관에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뭐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네이버에다가 영화라고 치고 네이버 영화 평점을 한번 보세요. 제각각이에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영화를 봐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갈 때 느끼는 게 같아요. 아, 이거는 참 어떻다. 아, 이거는 참 어떻다.
어떤 장면이 정말 좋았다. 저 배우의 저 대사가 진짜 좋았다. 수많은 영화관 안의 사람들이 똑같은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같은 걸 느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한 편 보고 나갈 때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요. 그걸 지금 이 책 220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20쪽에 뭐 문학, 영화, 뭐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이 음악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대체적으로. 자, 문학, 소설책 이런 걸 봤을 때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보면 똑같은 생각을 느껴요. 자, 이게 약간 어렵게 말하면 이게 동일한 지향성이라 그래요. 자, 동일한 지향성.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실 거예요. 코로나 이거 끝나면. 해외여행 가시면은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가면은 전 세계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와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딱 그 성당, 그 미술 작품을 보면은 느끼는 게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걸 그렸지? 예를 들어서요.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야,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어떻게 너무너무 잘 그려요. 물론 일부러 너무 잘 그리는 게 이제 좀 실증나다 보니까 일부러 못 그리는 경우도 일부러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또는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동일한 지향성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유사성 그리고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성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예시만 좀 정확하게 들어주면 이게 어려운 수업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다만 여러분들이 원체 독특한 지금 이 수업을 지금 평생에 처음 듣고 있는 거래 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말고사 때까지 요 정도 난이도를 이 정도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